안녕하세요. 외계인 2의 원피스 분석 챕터 6 빙크스의 술의 정체.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넓은 바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바다 밑에 해저, 대지까지 한번 가져왔어요. 자, 왜 가져왔냐? 바로 거대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니샤예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 드니샤 위에 있는 조우섬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우섬입니다. 이 조우섬에 여러분들을 모셔온 이유는 바로 이 조우섬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돌들인데요. 이 돌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조우의 거대한 돌, 조우에는 거대한 돌들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다. 다른 곳에는 커다란 식물들과 넝쿨들이 무성하지만 거대한 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마치 무엇인가를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쓰임새 없이 우두커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아무 쓰임새 없이 우두커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조우의 거대한 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만약 이 거대한 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추측을 해본다면 조우는 특정한 존재들이 이주해 올 새로운 국토이며 이 거대한 돌들은 그들이 이주를 해온 후에 살아갈 곳을 미리 지정해 놓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입주자들에게 미리 동호수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저 거대한 돌들 하나하나에 특정 왕국이 이주를 해 와서 자리 잡을 곳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는 어떤 존재들이 이주를 해올 예정인가? 자, 원피스를 분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뻔하겠죠? 자, 바로 조이보이와 그 동맹국들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우는 조이보이를 지지하는 왕국들이 모여 연합왕국을 이루기로 한 곳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 연합왕국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고요. 조이보이 연합왕국 리스트도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드레스로자, 톤타타, 고아왕국, 드럼섬, 벌지모어, 플레반스, 오이코트, 스릴러바크, 알라바스타. 네, 좀 핵심적인 그 조이보이 연합왕국이 되는 구성원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봤고요. 뭐 다른 기타 여러 나라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설명해 드릴 왕국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들을 저 건물들한테 제가 임의적으로 좀 배정을 해봤고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중 하나, 저기 톤타타 왕국 정도는 제가 좀 신경 써서 배정을 해봤어요. 자, 톤타타는 식물 관리자, 녹색 관리자, 뭐 이런 이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식물들을 정말 잘 길러내고 관리를 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톤타타는 저런 건물에 배정하기보다는 저 나무에 배정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좀 신경 써서 저기로 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이보이 연합왕국은 아주 오래전 잠깐 동안만 존재했었거나 그저 계획으로 끝났었을 뿐인 왕국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 이 조이보이 연합왕국을 다시 건립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조이보이 연합왕국을 원하는가? 조이보이 연합왕국의 존재는 매우 오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담했던 왕국들의 상황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죠. 너무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왕국은 더 이상 이 조이보이 연합왕국에 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각 왕국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새로운 왕국을 찾아 이주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 또는 자연적으로
너무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전히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국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레스로자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800년 전 리쿠 가문이 드레스로자의 왕가가 되면서 당시 노예로 살고 있던 톤타타족들을 해방시켜줬는데, 이 톤타타족들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드레스로자의 가뭄을 상쇄시켜주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드레스로자의 국왕인 리쿠 3세 국왕은 톤타타족들의 고된 노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톤타타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뭄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드레스로자 같은 경우 마음의 짐도 있어요. 이 톤타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나라 자체가 가뭄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 다시 건립된다면 당연히 이주를 할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죠. 자, 그러면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합류한다. 자, 다음 나라 보겠습니다. 톤타타 왕국입니다. 드레스로자 옆에 붙어 있는 그랜비트 섬에 위치한 왕국으로 800년 전까지만 해도 드레스로자를 다스리던 돈키호테 가문의 노예로 생활해왔던 종족이었으나, 돈키호테 가문이 마리조아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리쿠 가문이 드레스로자의 새로운 국왕이 되었는데, 이때 노예 해방을 맞이했다. 이때부터 톤타타족들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일명 은혜 갚기 노동이라며 드레스로자의 가뭄을 상쇄시키기 위한 힘든 노동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형태를 보면 드레스로자가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톤타타 왕국도 당연히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톤타타 왕국도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합류한다. 자, 다음 왕국. 자, 드럼섬입니다. 365일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한 겨울 왕국입니다. 원래는 유능한 의사들이 모여 살았던 왕국이었으나 이전 국왕인 와포르의 폭정으로 모든 의사들이 떠나고 닥터 쿠레아만이 남아있다. 현재는 와포르의 수비대장이었던 도르돈이 국왕이 되어 좋은 분위기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초파가 자란 고향이다. 자, 드럼섬은 뭐 더 이상 따져볼 게 없습니다. 365일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한 겨울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럼섬도 조이보이 연합 왕국으로 합류한다. 다음 왕국, 벌지모어 섬입니다. 벌지모어 섬도 사실 똑같습니다. 365일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한 겨울왕국이다. 닥터 베가펑크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그랬던 건지 닥터 베가펑크 때문인 건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곳저곳에 알 수 없는 기계장치들이 널려 있으며 이 때문에 기계장치 섬이라는 이명이 있다. 그 2년 후의 보자 때 프랑키가 지냈던 곳입니다. 벌지모어 섬도 조이보이 연합왕국에 합류한다. 네, 드럼섬과 마찬가지로 365일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플레반스입니다. 한동안 국토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자원을 캐내어서 자원 부국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왕국이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둘씩 병으로 죽어갔고 끝내 멸망을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 그 자원이 납이었던 것이 알려졌고 국민들의 사인이 납중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에 알려지기를 세계 정부는 그것이 납이라는 것과 플레반스 국민들이 납중독으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플레반스 국민들로 하여금 납을 캐도록 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곳은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인 로우의 고향이다. 자, 이 플레반스 같은 경우는 아예 파괴된 왕국이에요. 이미 파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반스의 국민들이 만약 어디가 살아서 난민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왕국. 자, 오이코트입니다. 나미와 노지코의 고향입니다. 이미 파괴된 왕국의 한복판에서 어린 나미와 노지코를 끌어안는 벨메일의 뒷배경으로 살짝 보입니다. 세계 정부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추측되며 아마도 벨메일은 이때 파견된 해군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왕국의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오이코트를 거꾸로 읽으면 도쿄가 되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이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미 파괴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이코트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플레반스랑 같습니다. 이미 파괴된 왕국이기 때문에 만약 난민들이나 어딘가로 도망친 국민들이 있다면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당연히 합류할 것입니다. 다음 알라바스타입니다. 자, 사막 지역에 있는 거대한 왕국으로 오랜 옛날부터 모래바람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왕국이다. 800년 전부터 알라바스타를 다스려온 네펠타리 가문은 초대 20인의 왕족들 중에 하나였으며 천룡인들의 성지 마리조아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국왕이었던 네펠타리 릴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알라바스타에 남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네펠타리 릴리의 미들네임이 D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으로 800년 전 천룡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알라바스타에 남은 이유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미들네임이 D로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애초에 당시 알라바스타의 국왕 릴리는 가뭄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조이보이 연합 왕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현재 그녀가 남긴 전원과 포네그리프의 존재를 해석해 볼 때 당시 D왕국의 건립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후대에 남긴 포네그리프와 전원에 의하여 끝내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현재 세계 정부는 바로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의 재건을 막기 위해 역사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알라바스타도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당연히 합류하겠죠. 다음 왕국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 왕국인데요. 자, 고아 왕국을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길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아 왕국, 주인공 루피가 자란 섬에 있는 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왕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귀족과 평민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으며 빈부격차가 극심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조이보이 연합왕국 리스트로 선정한 왕국들 중 유일하게 환경적 재난이나 침략의 흔적이 없는 매우 살기 좋은 왕국이다. 따라서 고아 왕국은 나라의 주권을 지닌 귀족들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왕국으로 이주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왕국이다. 즉 필자가 조이보이 연합 왕국의 리스트로 선정하기는 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합류하지 않을 왕국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고아 왕국을 조이보이 연합 왕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샹크스의 행보에서 비롯된 추측 때문이다. 샹크스의 행보를 분석한 결과 고아 왕국의 현재 상황과 다가올 미래가 특별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현재 시점 샹크스가 오로성들과 독대하며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샹크스는 세계 정부가 지닌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샹크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면 세계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샹크스는 원래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찾아다니던 일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계 정부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샹크스의 어떤 심경 변화가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샹크스의 행보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샹크스의 행보.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원피스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인물이다. 그러나 로저 해적단이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그 결과에 눈물을 쏟았다. 그 이후 로저마저 세계 정부에 자수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샹크스에게 있어서 원피스를 얻지 못한 것과 더불어 로저의 죽음은 매우 큰 상심으로 남았을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샹크스는 원피스에 대한 마음속의 불씨를 스스로 꺼트리고 그만 찾기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세상은 원피스를 찾으려는 해적들로 인해 들끓었고 해적들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그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한 해군들도 무고하게 희생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샹크스에게 있어서는 원피스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샹크스는 이런 무고한 희생이 들끓는 대해적 시대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게 샹크스는
대적 시대의 종말이라는 같은 목적을 지닌 세계 정부와 손잡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추측된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샹크스의 심경 변화를 좀 들여다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무리수가 있거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없죠. 자, 그렇다면 세계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대적 시대를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저의 추측을 염두하면서 샹크스가 머무른 곳들을 떠올려 보면 이 대적 시대를 끝내는 방법과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샹크스가 머무른 곳. 샹크스가 머물렀던 대표적인 곳은 고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고아 왕국이 대적 시대를 끝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 나아가 보면요. 샹크스가 고아 왕국에 왔던 이유. 샹크스는 고아 왕국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고아 왕국은 원피스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들 중 하나이며 샹크스가 세계 정부로부터 받은 임무는 바로 숨어있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을 찾아내어 멸망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정상전쟁에 나타나며 그가 했던 말처럼 세계 정부의 편에 서서 전쟁을 끝내는 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추측에 대하여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필자가 조이보이 연합 왕국으로 내세운 왕국들 중 최근에 멸망당한 조이보이 연합 왕국들은 샹크스에 의해 멸망했다고 결론 지어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스타스 키드는 어릴 적 붉은 머리 해적단에 의해 한쪽 팔을 잃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팔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왕국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복수심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샹크스는 이 이후로도 심경의 변화를 한 번 더 겪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고 다니던 샹크스는 고아 왕국 변두리에 있는 후샤 마을에서 만난 한 소년의 입을 통해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레일리에게 편지로 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 말은 레일리 씨, 저는 놀랐어요. 이스트블루에 로저 선장과 똑같이 말하는 꼬맹이가 있더라고요. 로저 선장의 그 말을. 이때 샹크스는 그 소년의 말에 의해 로저의 죽음과 함께 스스로 꺼트렸던 원피스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난 것을 느꼈을 것이라 추측이 되고 다시금 로저가 되살아난 것 같은 기분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파괴하려던 고아 왕국을 보존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그 소년에게 로저의 밀짚 모자를 전해준 것이라 추측된다. 이 소년은 모두가 알다시피 루피죠. 그리고 샹크스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맡긴 것에 대한 의미를 구태여 설명하자면 세계 정부 편에 서서 대적 시대를 끝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원피스를 찾으려 했던 로저의 꿈을 루피에게 맡기며 다시금 원피스를 찾는 대적 시대에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고아 왕국이 멀쩡하게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샹크스가 세계 정부로부터 고아 왕국의 진짜 정체를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아 왕국의 현재 상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어서 고아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과 결국에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합류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저의 추측에 따르면 고아 왕국이 위치한 돈섬이라는 섬의 지명은 국민들에게는 오래전에 잊혀진 지명이지만 왕국의 역사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섬이라는 이름은 대놓고 D왕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정부는 단지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물 구도를 살펴보면 세계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줄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저 카메오로 취급해온 인물이지만 돈섬이라는 옛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현재 고아왕국의 국왕 스테리가 있습니다. 이 스테리는 어릴 적에 집안의 고서를 읽다가 우연히 돈섬이라는 지명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돈섬이라는 지명을 처음 알게 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 이것은 고아 왕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돈섬이란 지명이 잊혀져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리가 돈섬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떠들어대는 것이 원작에 실려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고아 왕국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스테리가 숨겨져 있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 고아 왕국이라는 것을 세계 정부에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고아 왕국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세계 정부는 고아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략에 나설 것이 뻔한데요. 세계 정부의 공략 방법 또한 뻔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아 왕국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인데 바로 사보의 존재 자체가 그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보는 혁명군 사령관이고 네펠타리 코브라를 암살한 범인으로 누명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아 왕국 국왕인 스테리의 이복형입니다. 다소 복잡한 관계지만 세계 정부는 사보가 고아 왕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아 왕국을 공격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한 이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어 간다면 사보는 고아 왕국이 처한 위기를 모른 척할 리가 없습니다. 이때 사보는 고아 왕국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그저 사보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혁명군 모두가 이 조우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즉 혁명군에 의해 조우가 해방되고 혁명군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혁명군의 본부가 된 조우는 고아 왕국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조이보이 연합 왕국을 구원하고 다닐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각 왕국의 국민들이 혁명군에게 가진 불신에 의해 갈등을 겪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세계관 안에서 보면 혁명군은 악의 축이며 혁명군 사령관인 사보 또한 알라바스타 국왕을 죽인 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혁명군 대장 드래곤이 혁명군의 손길을 거부하는 국민들에게 핵심을 꿰뚫는 말을 건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그 말은 바로 살고 싶은가? 우리는 신시대로 갈 것이다. 원한다면 타라. 세계 정부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이 이렇게 말한다면 모두는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그들의 대답은 모두 예스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고아 왕국 또한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 합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비왕국들이 세계 정부의 공격에 몰려 조우에 올라타게 되고 그 끝에 조이보이 연합 왕국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 추측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 챕터의 제목을 잊지 않고 보신 분들은 속이 답답하실 겁니다. 아니, 빙크스의 술의 정체를 알려준다면서 근데 뭐 자꾸 뭐 조이보이 연합 왕국만 얘기하고 있냐? 자, 이 모든 게 빙크스의 술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빙크스의 술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우에 살고 있는 밍크족은 식수를 구할 곳이 없어서 즈니샤가 코로 뿌려주는 물로 생활을 하는데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우섬 안에 있는 여과 장치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우 깊은 곳에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존재하는데요. 로드 포네그리프가 놓인 곳의 뒤쪽을 보면 와노쿠니 쇼군 가문이었던 코즈키가의 상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조우는 와노쿠니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와노쿠니 또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하고 있죠. 자, 흐름을 따라서 바로 와노쿠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와노쿠니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코즈키 가문과 쿠로즈미 가문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즈키 가문은 대대로 석공 장인 가문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으며 쿠로즈미 가문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문의 이름 자체가 흙탄을 의미하므로 숯을 만드는 숯장인 가문으로 추측됩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현재의 조우의 특징에 대입을 해보면요. 실제로 조우와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코즈키 가문이 다루는 돌과 쿠루즈미 가문이 다루는 숯을 합치게 되면 아주 좋은 성능의 여과 필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조우 자체에 여과 장치가 있다는 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이 여과 장치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여과 필터는 코즈키 가문과 쿠루즈미 가문이 힘을 합쳐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즈키 가문과 쿠로즈미 가문이 서로 힘을 합쳐 무엇인가 만들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것은 여과 필터를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두 가문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과 필터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우섬에서 물이 정화되는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즈니샤가 뿌려준 물은 대지에 스며든 다음 정화되어 중앙에 있는 분수대를 통해 여러 갈래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조우의 대지 자체가 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조우의 대지 자체가 바로 여과 필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측을 종합해 보면 와노쿠니의 두 가문인 코즈키와 쿠로즈미가 조우의 드넓은 대지를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조우에는 여과 필터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과 필터는 코즈키 가문과 쿠로즈미 가문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과 필터의 정체가 이 조우의 드넓은 대지 이 자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즈키 가문과 쿠로즈미 가문이 이 조우의 드넓은 대지를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우의 대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조우가 와노쿠니에서 만들어졌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이 와노쿠니 에피소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매우 새롭고 특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특별한 소재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 조우의 대지에 대한 한층 깊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피스 세계관에는 특별한 돌이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와노쿠니 편을 잘 보면요. 특별한 석재가 대량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죄수 채석장의 하얀 돌입니다. 죄수들을 동원하여 매우 집요하게 채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돌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레드라인을 이루는 붉은 돌과 능력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해로석 이후로 특별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돌이 등장한 겁니다. 이 돌들에 대한 생각을 거듭한 결과 저는 이 레드라인을 이루는 붉은 돌을 선스톤이라고 결론 내렸고요. 와노쿠니 죄수채굴장의 하얀 돌을 문스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해로석을 같은 맥락의 영어 이름으로 바꾸면 시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원피스 세계관에는 선스톤, 문스톤, 시스톤 총 3가지의 특별한 암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우의 대지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조우의 대지를 용도로 지칭하면 총칭 여과 필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부는 알라바스타에서 공수된 부유력이 높은 나무와 해루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쿠로즈미가에서 이 나무를 용골로 만들어 주었으며 일부를 수초로 만들어 그 위에 숯 활성탄 여과제로 채워 넣었습니다. 숯 활성탄 여과제 윗부분은 코즈키가에서 문스톤을 개량하여 다공성 여과제로 채웠고 그 위쪽은 선스톤을 개량하여 역시 다공성 여과제로 채웠습니다. 가장 위는 평범한 대지로 그냥 흙이고요. 가운데서 분출된 정화된 물이 8방향의 수로를 통해 바닥까지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 물의 흐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부 쪽에서 물이 유입돼서 이 필터를 통해 물이 정화가 되고 가운데에 있는 분수를 통해 물이 나와서 8갈래의 수로를 통해 바닷물로 다시 흘러나갑니다.
이 물은 정화된 물이기 때문에 만약 인근의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면 이 물이 여과 필터를 통해 유입돼서 정화된 상태로 다시 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근 바다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고도 영양수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대지를 통해 흡수된 물은 태양에너지와 달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선수통과 문수통 필터를 지나면서 태양에너지와 달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된 초고도 영양수로 정제가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은 식물이 흡수할 경우 매우 건강하고 거대하게 급성장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식물은 성장 과정에서 가지치기와 병충해 관리 등 손이 많이 가게 되므로 녹색 관리자 톤타타족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자, 그리고 톤타타족은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 안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에게 맡겨줘. 자, 지금까지 추측했던 이 물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바닷물을 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로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톤타타족의 손길이 더해지면 식물을 급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이전 챕터에 마리조아의 상황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전 챕터에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때 마리조아의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조이보이 연합 왕국은 마리조아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이보이 연합 왕국은 마리조아로 가야 하며 마리조아로 가는 과정에서 파워플랜트로 인해 오염된 바다를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마리조아의 바다가 정화되면 죽어가던 태양의 나무 이브가 다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때 만약 마리조아의 판게아 성이 여전히 태양의 나무 이브 위에 존재한다면 톤타타족의 능력에 의해 태양의 나무 이브를 급성장시켜 판게아 성마저 들어올릴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마리조아로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조이보이 연합왕국의 모습을 보면요. 도시 없습니다. 즉, 이동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조우가 도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니샤의 등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도시 아닌 다른 이동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측에 기반을 두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이동수단이 나왔습니다. 이 이동수단이 뭐냐면 바로 샹디가 지닌 제르마의 권한에 근거하여 제르마의 전보벌레를 이용하게 된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제르마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이 제르마의 함대가 전보벌레의 등 위에 얹혀져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이 그렇게 무리되는 추측이 아니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끝내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 마리조아에 당도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는 매우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 뻔합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할 것이며 파괴되어지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광경은 그야말로 참상. 하지만 조이보이 연합 왕국이 당도한 곳에서는 부상자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측한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는 톤타타족의 만셰리 공주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셰리 공주의 눈물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이보이 연합 왕국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물에 만셰리 공주의 눈물이 섞이게 된다면 그 물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닷물로 흘러들게 된 만셰리 공주의 눈물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유해 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것은 적군으로 하여금 엄청난 딜레마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도 조이보이 연합 왕국의 파괴일 것인데 이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며 죽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만셰리 공주가 타고 있는 조이보이 연합 왕국 덕분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조이보이 연합 왕국 안에 모두를 치료해주는 만셰리 공주가 살고 있다. 이 전쟁 속에 그 누가 조이보이 연합 왕국을 파괴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적군들은
만세리의 존재를 인식함과 동시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게 될 것이고 이 전투는 순식간에 막을 내릴 것이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조이보이 연합 왕국을 통해 만들어진 물의 다른 이름. 빙크스의 술. 챕터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추천, 알림 설정, 댓글 응원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